오늘 그할 리뷰 1401회 드럼통과 3일의 침묵 파타야 여행객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방송인데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련 사건이 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엇비슷한 거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보다 보면 알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브금 없이 한번 가볼게요. 댓글에 브금이 없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좀 있고 뭐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고 어떤지 한번 보고 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조직에 덫에 걸린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목격했던 태국 파타야. 그곳에서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애들 데려다가 가둬놓고 보이스피싱 시키고 뭐 이런 건가 봐. 아니면 뭐 주로 이제 게임장, 요즘에는 카지노를 인터넷으로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모바일 카지노. 범죄도시에도 나왔었던 그런 식으로. 그런 데다가 이제 애들 가둬놓고 컴퓨터 돌리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수도 방콕에서 2시간 거리의 해안도시, 세계적인 휴양지인 파타야의 아름다운 해변을 벗어났어. 마뿌라찬이라고 합니다. 한적한 도로가 수풀에 자리 잡은 저수지예요. 그날도 완전 범죄라고 믿었을 남자들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난 건 일주일 뒤다. 당겨! 당기라고! 풀! 당기면 부러질 거야! 풀이즈 브로큰! 상자야 뭐야? 박스야? 통이야 통! 잠깐만! 야 이거 무거운데? 100kg는 돼야 될 것 같아. 이거 뭘 사용해서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오후 8시의 일입니다. 태국 경찰 20명과 잠수부 4명이 야간 수색 작전에 들어갔어요. 이 끈은 뚜껑이 열리지 말라고 당기는 거야. 노란색 끈을 힘차게 당겨요. 하나, 둘, 셋, 당겨! 시멘트를 꽉 채워 부은 것 같네. 수색 1시간 만에 수심 3m 지점에서 장정 10명이 힘을 합쳐 겨우 끌어올린 게 100kg가 넘는 검은색 대형 드럼통입니다. 뭐 시멘트 같은 거 부었겠죠? 예. 시멘트 꽉 막힌 입구 대신 드럼통을 거꾸로 뒤집어 바닥면을 먼저 뜯고 드럼통을 제거하니까 놀랍게도 며칠 전 신고됐던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다. 쪼그리고 앉아있었어. 이런 모습, 네 맞아요. 이 모습이야. 고개도 숙이고 있고요. 맞아.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와 뒤섞인 남성은 시신이 완전히 알몸이고 신체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봐서 이건 살인이다. 통 뚜껑 열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보인 거, 나 손가락 상처. 손끝 10개 모두 절단돼 있어. 기억나는 다른 건 없나요? 못 봤어. 너무 부패해. 내가 잠수 시작한 뒤로 이런 사건 처음이야. 곧바로 태국과 한국 두 나라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큰 충격을 준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인 사건이에요. 경찰에 의하면 사건에 관련된 혐의는 납치, 살인, 시멘트 붓기, 시신 유기고 2대의 차량이 사용됐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사례가 있었는데 한국인 용의자가 3명으로 보인다. 추적 중이다. 피해자는 34살의 관광객이었어요. 박호준 씨. 뭐 취업으로 간 것도 아니었나 보네. 4월 30일에 여행차 태국에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뭐 했냐는 건데 그래서 가서. 혹시 7년 전 파타야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의 소행일까? 아니면 불특정 관광객을 납치 협박해 돈을 뺏고 살해하는 살인 기업의 부활일까? 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의문을 풀기 위해 제작진은 태국으로 갑니다. 같은 이유로 먼저 태국에 온 피해자 호준 씨의 누나를 만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었어요. 평소 때 조금이라도 불량한 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이런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진짜 전혀 없었어요. 2년 전 사촌 동생과 첫 해외여행으로 태국에 왔다가 거기에 빠져서 매년 이제 호준 씨는 태국을 갔대요. 이렇게 사진들이 있네. 사촌 동생. 제가 처음에 데려왔어요. 자기가 느껴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간 거죠, 태국을. 근데 맨날 물어보면 똑같은 곳밖에 안 가요. 혼자 새로운 곳을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애예요, 걔가. 태국밖에 올 줄 몰라서 태국밖에 못 온 건데요.
가봤던 여행지 외에 뭐 한인타운 주변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 호준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아버지에게 낯선 남자가 휴대전화로 걸어온 거는 그가 태국에 간 지 일주일째 되던 5월 7일. 마약을 물에 빠뜨려서 손에 입혔대요. 그 약값을 들고 와라. 그게 1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때까지는 진짜 호준이랑 연락이 안 되니까요.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협박 메시지가 와요. 장난 같냐? 아들 살리고 싶으면 돈 만들어라. 아버님 그새 신고하셨더라고요. 이거 호준이 핸드폰인데 장난 같나요? 한국 시간 내일 오전 10시까지 시간 드릴게요. 내일까지는 밥 잘 먹이고 사지 멀쩡하게 데리고 있을게요. 야, 이거 씨발 범죄도시의 그 강해상 아니야? 범죄도시가 실제 사건을 각색해서 만드는 게 있잖아요. 강해상이네 이거. 아직 동생이 살아있다는 생각에 대사관을 통해 경찰 수사 요청하고 동생을 찾으러 직접 누나가 태국에 갑니다. 비행기 탈 때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내리고 가방 끌고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서 들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한 세 발짝 나왔는데 딱 영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호준이가 나를 좀 기다렸나 싶기도 하고 자기가 억울해서 그랬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종 바로 다음날 저수지에 유기된 걸로 보인대. 태국 경찰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클럽에서 CCTV로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해 시신 유기 지점을 특정했다. 우리한테 협박을 안 했으면 우리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못 찾았을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협박을 하잖아요. 목소리도 안 들려주고 아무것도 없이. 돈 때문에 한 것 치고는 너무 큰 돈을 원하고 있어. 지들도 알지 않나 이 정도는? 이 사이즈의 금액 바로 준비 안 된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양국 경찰의 빠른 수사 공조로 시신 발견되고 용의자가 특정됐다. 가해자 모두 3명입니다. 이민국과 협조 통해 가해자 2명 이미 태국에서 출국 상태로 확인됐고 한 명은 입국 후 출국 확인 안 되고 있어요. 교민이, 대식이, 소열이. 뭔 슬램덩크 캐릭터들 같네 이름이. 다 한국인입니다. 5월 3일 새벽 2시 25분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데리고 나갔어요. 이대식이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두 사람을 태운 차량의 운전자는 39 김교민. 그리고 조수석에 있다가 40분 거리에 임대한 숙소까지 이동한 26살 소열이. 숙소 준비했고 똥선 확인했고 시신 처리 위한 방법 연구, 쭈밀한 범행을 계획했어요. 납치 5시간 지나고 파타야로 갔대요. 용의자들이. 시신 유기한 차가 렌트한 거야. 그리고 드럼통도 사고. 얘들은 이 짓을 많이 해봤나 보다. 너무 익숙해 보이는데요. 범행 준비 끝나고 파타야 풀빌라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밤에 용의자들이 운전하던 차 2대가 저수지로 갔대. 30분 뒤에는 나왔다. 태국의 많은 CCTV에 그들의 움직임이 다 찍혀 있다. 시신 유기하는 길에 편의점 들러가지고 커피도 사 먹었어요. 익숙해 진짜. 여러 번 해봤어. 김교민의 경우 2020년부터 태국에 8번 입국한 적이 있고 이대식과 이소열은 3월에 태국에 들어갔다. 범행 이유 알아내기 위해 대한민국 측에 3명의 용의자 정보 요청했고 납장 왔습니다. 그래서 소열이가 시신 발견 하루 만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잡혀요.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태국에서 발견된 시신이 하루 만에 누가 그런 건지를 우리나라 전라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와, 이렇게도 잡는데 못 잡는 사건들은 또 뭔가 싶고. 피해자한테 할 말 없습니까? 공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는 말이 없죠. 뭐라고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본인은 뭐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루 만에 이대식이도 캄보디아 호텔에서 검거가 돼요. 교민이만 남았네.
그 소식이 알려지자 방송국에 전화가 오는데 검거된 이 씨 모두와 고향 선후배 사이라는 제보자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아, 아는 사이야? 저는 좀 의아했어요. 지금 사건 터졌지만 일단 이소열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대식도 싸움 많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 죽인다, 뭐 손가락 자른다, 그럴 만한 형이 아니에요. 누구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국외로 갈 때도 누가 있다고 말은 했었거든요. 아는 선배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 있다고 그랬어요. 이대식이 소열이가 납치된 애들인 건가? 그래서 김교민의 지시를 강제로 따르고 있는, 그러면 실제적인 범행은 김교민이 한 거고 얘들은 뭐 뒤처리 같은 것만 도우는 건가? 만약에 이게 김교민이 부른 거라면 그 교민이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냐? 나이가 제일 많기도 하네요, 또. 남은 피의자 1명, 차량 털이 폭력 전과 있다. 미얀마 갔나 봐.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묵은이래. 아이, 체격이 좋네, 이 새끼가. 광주 광역시에서 유흥업을 한 적이 있대요. 폭력 조직과 가까워 보이고. 자태부터가 건달이야, 새끼가. 충장파라고 있어요. 충장파 형님이 어쩌고 저쩌고 힘 있는 사람이 나랑 둘도 없는 친구네, 뭐 걔가 현역 1번이네, 그런 소리를 엄청 하고요. 이 새끼가 계산적인 새끼예요, 이 새끼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놔요. 절대 자기가 걸리게는 안 한다니까요. 오른쪽 손등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큰 문신이 특징이에요. 교민이가. 한국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검거된 두 이 씨와 다르게 이 새끼는 태국에서 출국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어. 밀항 같은 거 했겠죠, 그러면. 미얀마에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민게이는 대담하게도 이혼한 전 아내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전합니다. 이 새끼 봐라. 김교민이 전 아내에게 말한 내용을 확인한 바 만약 2명이 한국 경찰 잡히면 본인도 자수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2명의 공범이 검거됐는데도 이 새끼 자수 안 합니다. 여전히 행방을 감추고 어디선가 수사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돈을 받아도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김 씨가 사장이고 또 뭐 회장도 있대요. 대식이 아빠. 대식이가 말하기를 왜 이런 일에 휘말렸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가족들에게 협박 전화했던 날 피해자 계좌에서 대포 통장으로 이체된 돈이 370입니다. 납치 살해범들의 진짜 정체는 뭐고 왜 피해자를 잔혹하게 유기한 걸까? 그들의 범죄는 과연 이번 한 번뿐일까? 박호준 씨 피해자죠?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태국의 콕끌렁단 경찰서인데요. 찾아가니까 태국의 경찰국 고위 관계자가 2차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대. 법의학에서 무검의 진술하기를 출신에서 약물의 일종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무검의 증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용의자 중 한 명인 이 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난 이 씨가 몰래 수면제 탄수를 먹였다고 해요. 이 대식이 피해자에게 약을 주었지만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아 그를 속여 클럽에서 나와 차에 태웠습니다. 이들은 하루 전 미리 예약해둔 방콕 외곽의 임대주택으로 향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건 이동 중인 차량 아니었다라고 경찰이 추정합니다. 얘들이 뭐 이렇게 찌르고 뭐 그렇게 죽인 게 아니구나. 차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시신을 드럼통에 담은 거네요. 김교민이 아내에게 말하길 본인이 운전했고 이소열은 왼쪽 조수석, 이대식이 피해자를 차 안에서 결박하면서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소열과 이대식 2명의 가해자는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찼는데 이 과정에서 사망했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살리고자 했지만 깨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망은 예정이 없었다는 거야? 얘네 말로는? 그러면 수면제는 왜 먹이지? 감금을 쉽게 하기 위함인가? 몸싸움을 했다가 사망했다는 게 주장이야. 급성호흡 부전. 그래서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부검 감정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학자 1차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의 1차 약물이 검출됐고 절단한 10개의 손가락 외에 여러 곳에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지만 직접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질식사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디서 어떻게 살해된 거냐? 누나는 그래요. 이마에 한 5cm 정도 칼로 그은 상처 있고요. 턱에도 있었어요. 태국 경찰의 발표 내용에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지. 자기가 직접 시신 봤는데 태국 경찰 말이랑 달라. 몸싸움이 아니라 흉기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곳을 여러 군데 봤다. 이쪽 반대쪽 이마에도 있었고요. 팔에도 이렇게 그은 듯한 상처가 있어요. 목은 깨끗해요. 상처가 없었어요. 목은. 태국 경찰 발표대로 살인 현장이 차였다면 이 누나는 칼에 그어진 상처를 봤다니까 피가 났을 거 아니야. 경찰이 압수한 범행 차량에서 혈은 나온 거냐? 요 차네요. 트렁크에도 없는 거죠? 없어요. 차 안에 혈은 없어요. 그러면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는 저수지에서 인양된 시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닐까. 찬이 텅 빠이짓. 시멘트 떼어냈을 때 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시멘트 닿은 신체 일부만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이콘 몽콘. 반차이 텅캄. 잠수부였대요. 시멘트 다 채워져 있진 않았어요. 아랫부분과 윗부분 정도였어요. 중간 부분은 시멘트 없었어요. 시멘트가 시신의 앞쪽보다 뒤쪽에 더 많이 묻어있는 상태였나요? 구부려서 쪼그려 앉아 숙인 상태에 위에 뚜껑 닫은 거요. 이게 이제 쑥 들어간다고 해도 야 이게 엄청 좁은데? 거의 몸이 안 들어가 다. 와 이거 좁네. 마디가 잘린 건 아니었어요. 뼈가 잘렸어요. 뼈가. 검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뼈가 잘렸더라고요. 이 반마디만 남겼어요. 쉽게 얘기하면 양쪽 다 엄지 같은 경우에도 이 한마디만 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다 이렇게 양쪽 끝까지요. 나머지 이 세 개는 그나마 한마디씩은 남겨놨어요. 이 손가락 자른 것도 희한하네요. 다 자른 것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양쪽 손 모두 엄지랑 검지는 손가락 전체를 잘랐습니다. 여기가 잘려진 부분이에요. 요 살색 부분들이. 근데 나머지 손가락은 한마디씩만 잘랐고 엄지와 검지의 절단면은 매끈한데 나머지 손가락은 억지로 자른 듯 지저분했다. 두 사람이 한 건가? 이 사건의 주범이 지금 김교민 같단 말이야. 김교민이 좀 확실해 보여야 하는 것들은 자기가 해. 그래놓고 나머지 소열이 뭐 이런 애들 대식이한테 시킨 거 아닐까요? 걔네들이 여기를 담당했고. 자, 그런데 김 씨가 전 아내에게 말하길 몸싸움 할 때 피해자 손가락에 DNA 묻어서 사건의 증거 될까봐 두려워 숨기려 했고 경찰이 시신 찾더라도 신원 확인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진술을 했습니다. 손가락 찾았나요? 아직요. Not yet. 찾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경찰은 용의자들이 피해자의 훼손 장소가 파타야의 풀빌라였을 것으로 추정을 한대요. 피해자 손가락을 절단한 도구를 드럼통을 구매했던 파타야 잡화점에서 함께 산 가위로 파악했다. 여기 가위를 사는 장면이 있었네요. 묘목 절단용 가위로 엄청 단단한 재질이고 아마 이걸로 손가락 절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갔던 가위가 이건데 혹시 있나요? 어우, 있어요.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정말 가위뿐일까? 파타야에서 구입한 가위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이 가위인 것 같은데 색깔은 그건 없어요. 모양은 같은 건가요? 네? 생각보다 작고 날이 무뎌 보인다. 그러니까 이랬을 수 있네요. 손가락을 여기 두 개는 잘랐어요, 가위로. 근데 이 두 개를 자르면서 가위가 좀 좋아 보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빠그라졌던지 날이 좀 상했던지 해서 잘 안 잘리는 거야, 나머지가. 아, 그래도 이상한 게 양쪽 다 엄지검지를 잘 잘랐잖아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는 순서가 어딨어. 보통은 이렇게 지나가지, 그죠? 한 손씩. 이상하네 진짜. 이 세 군데는 한마디고 절단면이 지저분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이유가 왜 생겨야 되는 거야? 일반 가위예요.
요린한데요. 종이자를 뗐어요. 경찰은 이 가위로 범인들이 사람 손가락을 잘랐다고 하던데요. 이 가위로 자를 수 있을까요? 안 될걸요? 종이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잘리는데 조금만 말아도 아예 날이 안 들어간다. 용의자들이 구입한 가위로는 여러 겹의 종이나 비닐로 감은 나뭇가지조차 잘리지 않는다. 억지로 잘리는 약지와 중지는 몰라도 표면이 매끈하게 잘린 엄지와 검지는 다른 흉기가 쓰인 게 아닐까. 잘린 시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방콕에서 일부 훼손하고요. 거기 파타야 가서 일부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돈을 빼내거나 휴대전화에서 뭔가 할 때 인증을 받으려는 건가요? 지문으로? 그렇죠. 지문인식 때문에. 그럼 나머지 3개는 왜 자른 거야? 그냥 신원 확인 못할 때 그때부터는 여기는 뭐 지문인증이야, 돈 뽑으려고.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양쪽을 다 가져가는 거죠. 뭘로 등록했을지 모르니까. 그럼 나머지 6개는 뭐냐? 범행 끝나고 유기하기 직전에 혹시나 시신이 알려졌을 때 신원 못 알아보게 하려는 그런 이유였을까? 시신의 상처들도 도주한 김교민 씨의 주장만으로 납득할 수 없다. 태국 경찰은 근데 왜 이런 사실을 언론 브리핑에서 안 하냐는 거야. 푸미옷 레끄라. 그 상처 자국이 어떻게 났는지는 부검 결과 기다려봐야 돼요. 범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확인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부검이 따르면 골절이 앞쪽이라 했는데 추측하기로 심폐소생술 맞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유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 기다려야 돼요.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여기니까 태국 경찰을 믿고 오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존나 관상이 죄송한데 신뢰가 안 갑니다. 푸미옷 레끄라 씨. 한쪽 눈만 이렇게 감는 것도 좀 능글맞고 신뢰가 진짜 안 가요. 죄송해요. 그건 범인의 자백을 재구성한 사건 발표죠. 유가족은 용의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범행 현장을 달리는 차 안이라고 추정하는 태국 경찰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니들이 이게 사실인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얘네 말대로만 발표하고 있다는 거지. 나온 증거도 없고 목이 졸렸다는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전날에 미리 숙소를 빌리고 차를 빌리고 미궁에 빠진 느낌이야. 그리고 피해자는 대체 어떤 관계였냐는 거야, 이 새끼들이랑. 납치되기 3일 전 태국에 입국한 호준 씨가 2주간 머물 계획으로 체크인했던 태국 방콕의 한 호텔입니다. 간단한 요리까지 할 수 있는 프리미엄 룸이에요. 좋아 보이네. 방콕에 올 때마다 투숙을 해서 기억하는 직원도 있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총 3번 온 기록이 있습니다. 3번 누구 데리고 온 적은 없습니다. 다 혼자 왔어요. 이 고객 경우에는 거의 방에만 있고 주차장에 있는 흡연 구역에서만 마주쳤어요. 흡연 구역에서도 혼자였나요? 네. 클럽을 갈 때도 혼자 오토바이 택시를 탄대. 근데 혼자 여행 와서 되게 내성적인 사람 같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는 막 적극적인 뭐 그런 성격도 아닌 것 같은데 클럽을 혼자 가는 것도 신기하네. 현지인들 있을 텐데. 한인 클럽인가? 근데 그날 피해자와 연락한 한 한국인 남성을 주목해요. 피해자 박도준 씨랑 친구, 그리고 5월 2일 오후 5시 피해자와 27분 통화했어요. 납치되던 그날 메시지를 공개한 한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제이라고. 근데 만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고 27분을 통화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무슨 사이냐, 뭘 더 알고 있냐. 취재진이 태국 언론사의 도움으로 제이를 만나요. 자, 그래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형, 나 내일 나가려고 하는데 어제 오랜만에 클럽 가서 술 먹었을 때부터 몸이 안 좋더니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내일 말고 다음에 봐요.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죠. 그리고 이게 제이. 변명은 좋네. 레알이에요. 알았다. 그러면서 보이스톡을 했네. 걸었어, 이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년 전에 보통 클럽에 가면 조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고 코리아타운에서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번호 따고 메시지 주고 받았죠. 혼자 여행 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 클럽이. 그래서
또 돈도 아낀답시고 테이블 비용을 합석해가지고 N빵 하나 봐. 그러면서 술 친구를 찾는다. 이게 조각 모임이래요. 이걸 익명으로 당일 술 친구 모으고 뭐 단톡방인가 보지? 클럽에 도착해서 통성명을 한대. 테이블만 같이 앉고 각자 그때부터 이제 각계 전투. 이 오픈 채팅방은 지금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단톡이네. 네, 파티원 구하는 거죠. 그런데 제이가 약속을 취소했던 5월 2일 호준 씨는 새로 만난 동생의 이야기를 했대요. 최근에 알게 된 한국인 새 친구가 있대요. 그 사람이 27에 태국에서 가이드 한다고 했고요. 한국에 아내가 있다나? 이거는 그 범인들 중에 한 명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형이 여자친구랑 헤어졌잖아요. 여행 와서 클럽에 갔는데 전 여친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준 씨를 데리고 나간 이대식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호준 씨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행 와서 클럽에 가는데 전 여친이 와 있다고도 했다. 이건 또 무슨 우연이야? 사건 당일 호준 씨는 클럽에서 새로 사귄 한국인 가이드와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 몇 달 전 헤어진 여자친구도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호준 씨 지인들이 알려준 전 여친의 정보는 실명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불리던 애칭이래요. 여기 온 건 기억난대요. 전 여친과의 자주 들렀다는 단골 식당을 수소문해서 SNS 계정을 찾았고 제작진은 그녀에게 정식으로 만남을 요청하는데 취재 열흘째 되던 날 여자친구가 연락을 해옵니다. 안녕하세요. 따완이야. 아, 현지 여친이구나. 박호준 씨가 현지에 여친이 있어요. 오늘 일하고 있어 안 되고 내일 만나면 안 돼? 내일 가능합니다. 자, 따완.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조금요. 아주 조금. 마지막 목격자래요. 호준 씨의. 용의자들의 실체랑 그들이 피해자를 납치 살해한 이유를 알고 있을까? 태국 경찰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호준 씨는 용의자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고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27, 이 씨와 함께 만난 뒤 김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탔고 달리는 차 안에서 갑자기 이 씨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하는데 부검해보니까 호준 씨 시신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확인됐고 경찰은 그걸로 클럽에서 이 씨가 호준 씨 몰래 술에 약을 탄 게 아니냐 추정을 했어요. 태국 경찰의 설명처럼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면 왜 굳이 용의자들은 호준 씨 몰래 약을 먹였냐는 거야. 그리고 왜 달리는 차 안에서 호준 씨를 상대로 폭행을 가했냐는 거지. 그죠?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아는 사이면은 야 2차 가자. 내가 준비해놨고 거기 가기만 해. 몸만 가면 돼. 따라와. 이렇게 속여서 데려가도 되잖아. 그래서 아예 그 준비된 공간에 가둬놓고 본색을 드러내도 괜찮단 말이지. 왜 굳이 약을 준비해서 몰래 타먹이고 차에서 때리냐는 거야. 아는 사이라면은.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있죠. 태국에 올 때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전 여친 따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는데 호준 씨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귀엽고 따뜻했어요. 매너 있게 대화해. 장거리 연애라 뭐 이렇게 자주 싸우면서 몇 달 전 헤어졌는데 호준 씨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대요. 당시에 카운트다운 행사라 테이블 없었어요. 근데 테이블 공유해줬어. 호텔 체크인하고 영상통화해서 방 보여줬어. 클럽에 가자고 했는데 당시에 친구 있어 못 간다 했어. 그날 밤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나 또 안 나갔어. 호준 씨가 방콕에 도착하면서 매일 연락을 했어 따완이랑. 근데 이미 헤어진 사이니까 뭐 그런 게 크게 의미는 없죠. 근데 3일째 되던 날에는 따완이가 더 거절하기가 미안해 여러 번 깠는데 그래서 약속을 잡았대요. 5월 2일 저녁에 만나 얘기하자. 나 할 얘기 있어. 호준 씨보다 덩치 커 걔는. 키도 커. 전 만난 적 없어. 그날 만난 거 처음. 호준 씨가 누구인지 소개해줬나요? 그냥 친구.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서 만났고 그런 얘기 안 해. 그 사람 도착하니까 둘이 친하게 말해. 쑥스러워하는 거 없어. 둘이 알고 지냈어. 남자가 호준 씨 형 해. 가까워 보인다네.
호준씨 태국 친구 사귀는 거 좋아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클럽 가면 옆 사람이랑 건배 그러면서 연락처 받아 무척 친해. 자, 그래서 둘이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로만 계속 얘기하니까 따완이가 지루해진 거야.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 그 갔다 오니까 둘이 없어졌대. 그 사이에. 화장실 갔다 오니까 자리 없어? 호준씨 문자 보내. 어딨어? 했어. 그랬더니 영상통화 지금 앞에 있다 했어. 클럽 출구. CCTV를 보니까 클럽 출구에 휴대전화 들고 영상통화하고 있어요. 이건 따완의 진술이 맞네 이러면은 이 씨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듯이 허리를 잡아 끌고 있다. 아, 급하게 서두르는구나. 따완이가 쫓아나왔을 때는 호준 씨는 이대식이에 이끌려 회색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 남자가 난 타지 말래. 그래서 1분간 호준 씨랑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어디가? 호텔. 알았어. 나 자러 가. 나 만나러 와. 너 친구랑 있어. 나 만나러 와. 어디? 뭐 B 어디로 호텔 이름 말하는 건가 보다. 호텔로 와달라고 부탁하다가 이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래요. 이걸 마지막으로 끊겼다네. 이게 뭐 어디 장소가 아닌 거야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말이야. 화가 나서 이모티콘 잔뜩 보내도 답장이 없고 다음날 이상한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찌릿하니까 뭐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어제 만났냐? 왜 너 나한테 호텔 오라 그랬냐? 그러면은 응? 만약에 여친인 거면은 축하한다. 그러니까 호준 씨가 내가 볼 때 이거는 이제 범인이 대신 보내는 것 같아. 미안하고 좀 뭐라고 하네. 이상해. 번역기 써서 이상하게 쓰는 것 같아. 평소 하던 말 아니야. 보통 그렇게 한 문장 길게 쓰지 않아. 그래서 따완 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씨가 피해자의 술잔에 약을 탄 게 아닐까 의심을 했다고. 가족이 실종 신고했던 5월 7일 태국 경찰로부터 소식을 처음 듣고 큰 충격받았다는 따완 씨는 클럽 CCTV에서 용의자 이 씨와 범행 차량 특정해준 것도 자기였다고 합니다. 태국 경찰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이 새끼들. 어느 나라든 있구나 이런 경찰이. 이해 안 가? 그 사람 돈 원한 거? 왜 죽인 거? 이해 안 가? 왜 나쁜 짓 하고 돈 뺏으려 했고 사람 납치? 무슨 말 나 모르겠어. 잔인해?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했다. 호준씨 마약 드러그 물에 버려 손실 생겼다. 어머니한테 말 거짓말. 절대 아니야. 절대. 호준씨 함께 하는 동안 나 한 번도 약 언급 없었어. 관련 친구 없어. 대마 없어. 냄새 맡아도 fucking 막 욕해. 그러면 피해자 호준씨 어쩌다가 용의자들의 범행 대상이 된 거냐. 근데 이 여친의 말들은 꽤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따완이의 말로 봤을 때는 호준씨가 이런 논팽이 새끼들이랑 어울릴 만한 인간이 아니거든. 대체 뭐냐는 거야. 계속 따완. 주식 있어. 태국 자주 오고 일하지 않아도 된대.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말했어. 하지만 호준씨 안 들어. 한국인들끼리는 서로 해치지 않는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따완이는 이 세 명을 좀 의심하고 있었구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대화를 정리해보면 이 씨는 호준 씨와 5월 2일 전부터 알고 있었고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걸로 보인다. 야, 이 새끼들 단톡방 들어가가지고 조각으로 만나서 테이블에 앉으면 어쨌든 한 테이블 쓰니까 그냥 뭐 얘기도 좀 하고 어디서 왔어요? 뭐 언제까지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좀 친해진 다음에 같이 놀자. 어차피 이렇게 만난 거 이렇게 꼬시나 보다.
그러니까는 술집에서 약도 먹일 수 있고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근데 수면제 먹였는데도 잠이 안 들었어요, 호준 씨가. 용의자들에 이끌려 탔던 차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있던 거냐? 깨 있었을 텐데. 용의자 김규민은 이혼한 아내를 통해 자신은 운전만 했을 뿐 달리는 차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건 2명의 이씨다. 이대식, 이소열.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김규민이는 주범이 아니라고는 거지, 지 말로는. 여기에 박호준 누나. 김규민도 이대식이 목을 졸랐다고 했고요. 이소열도 이대식이 목을 졸랐다고 해요. 모든 게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요. 똑같아요. 심폐소생했다. 목 졸랐다. 차에서 죽었다. 지금 이 말 안에 2명 싹 다. 그래서 나는 100% 말 맞췄다고 생각해요. 경찰의 압수 중인 범행 차량을 직접 확인하자 의문은 더 커지고, 이게 일본 혼다에서 만든 차인가 보다. 내부 공간이 좁습니다. 김교민 주장처럼 달리는 차에서 성인 남성이 몸싸움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하는 게 가능하냐.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수입도 안 되는 차라서 내부 넓이가 좀 비슷한 그나마 그런 국산차로 상황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호준씨 175에 85. 클럽에서 호준씨 데리고 나와 뒷자리에 탄 이씨는 185. 큰 키에 우람해. 조수석에 탄 또 다른 이씨는 작고 홀쭉이야. 홀쭉이와 우람인데 키랑 체형이 비슷한 배우들 섭외해서 김씨 주장과 같은 위치에 탑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이대식이가 이 떡대가 좋네. 피해자와 비슷한 이씨가 뒷좌석에서 몸싸움할 때 앞조수석에 또 다른 이씨까지 넘어와서 가세하면 어떨까? 지금 두 분 다 한번 심폐소생술 해보셨는데 그런 자세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차량이 좁긴 하지만 폭행을 가하거나 제압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한 걸 알아채고 심폐소생술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일단 남자끼리 씨발 인공호흡하는 거 좀 존나 불쾌하고요. 제가 어쩌다가 이거 실험을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점심 주나요? 좀 배고파요. 이따 돈 많이 주셔야 돼요. 일단 남자랑 하는 건지 몰랐네. 그리고요 등치가 컸대요. 이 상황에서 이거 못해요. 등치가 크면은. 둘이 심폐소생술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달리는 차기도 하고. 씨발 양파 먹었나봐. 일단요 이거 넘어오는 자체가 힘들고요. 몸 전체가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차가 달리고 있다고 하면? 이거 달리면은 못 넘어가요.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좀 약간 웃기는 상황이죠. 실제로 무슨 거 할지는 잘 알려주지 않잖아. 현장 실험 참가자 구합니다. 뭐 이렇게만 보통 뽑는단 말이야. 그래서 4명 뭐 키 몸무게 좀 이렇게 비슷하신 분 위주로 뽑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4명 이렇게 와가지고 차에서 이거 하래. 이분은 지금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태국 경찰의 수사 자료에 따르면은 범행 차량의 GPS는 클럽에서 방콕 외곽에 임대한 숙소로 가는 동안 한 번도 정차한 적이 없다. 평균 주행 속도는 70km 정도로 확인됐고 33km를 43분간 운전했어요. 여기에 표창원 후로 하일러 시속 70km 범위의 속도가 계속 유지됐다는 것은 크게 주행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뻔한 소리만 하시네요. 그러면 도주 중인 김교민은 자수하는 대신 이혼한 아내를 통해 왜 이런 주장을 경찰에 전달한 걸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누군가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주 경미한 가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이런 형태로 사건을 해결하는 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형태거든요. 김교민이 주장대로 달리는 차에서 피해자가 살해됐다면 차를 운전 중인 김교민은 살인 혐의를 벗어나게 된다. 그걸 노리는 것 같다. 근데 취재진이 만난 제보자들은 김교민의 주장과 전혀 다른 말을 들려줘요. 사건 당일 전북 정읍에서 검거된 26 이소열 씨의 친구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김교민이 폭행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운전하다가 멈춰가지고 길에서 세워가지고 차를 세웠고 그래서 폭행을 했대요. 이소열이 때렸다? 이런 소리는 솔직히 못 들었고요. 이소열은 이대식이 목 졸라서 기절시키려고 목 졸랐는데 죽어서 자기가 진짜 심폐소생술 하려고 살리려고 했대요. 김교민의 주장과 다르게 몸싸움이 시작되자 김교민 씨가 어딘가에 차 세웠고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는 이소열의 주장. CPR도 이씨 혼자 했다. 임대주택인가 거기 숙소 가가지고
이소열에게 2층 올라가 있으라고 해서 올라가 있었고 한 5시간인가 지나서 내려와서 집 데려줬다고 했나? 그리고 자기는 숙소 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숙소에만 있었대요 계속. 그러니까 이소열은 김교민이 자기를 2층으로 올려 보냈대. 다 같이 와놓고. 그래서 2층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거 아니야. 3시간 뒤 용의자들은 실제로 이소열 씨를 원래 살던 콘도에 내려다 주고 여행 가방만 범행 차량에 싣고 이 씨를 남겨두고 파타야로 갔다. 진짜 공범이면요 이렇게 셋이 같이 했는데 왜 따로 한 명 빼놓고 물건 사는 거랑 다 CCTV에 찍혔잖아요. 유기한 거. 굳이 왜 한 명 빼고 그러겠어요. 같이 했으면 솔직히 얘는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죠. 태국 경찰이 확보한 파타야 지역 CCTV 영상에는 시신 유기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김교민과 27살 이대식이 함께 있을 뿐 조수석에 있던 26 이소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게 얘를 왜 떼놨을까? 그럼 김교민은 이대식과 좀 더 가까운 사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얘네 둘이 아까 똑같은 말 했잖아. 차에서 때렸고 인공호흡했고 그 똑같은 말이 얘네가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너무 높네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본인은 뭐 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 일부러 떼놨구나. 둘이 범인으로 몰아버리려고. 그러니까 얘 입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야. 모르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들리겠냐고. 그런 상황을 노리나 보다. 덤탱이 쓰고 있는 것 같네. 정말 살인사건의 공범이 아니라 얼떨결에 사건 현장에 동행한 목격자일 뿐이냐? 그런데 용의자들이 범행 전 미리 예약하고 납치 후 3시간가량 머물렀던 숙소의 CCTV를 유심히 보니까 범행 차량이 주차되기 전과 주차된 후의 CCTV 카메라 각도가 다르대요. 그러게 살짝 이렇게 틀어졌네. 살짝 일로 갔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공간은 사각지대입니다. 도착해서는 뒤쪽까지 보이는데 차가 들어온 다음에 뒤를 아예 안 보이게 해놨네. 뒷자리나 뭐 트렁크에서 뭘 내리는데 그걸 안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 뒷좌석이 완전히 가려졌어요. 김규민이 CCTV 돌리라 해서 돌리고 이소열은 2층에만 있었대요. 이 뒤쪽으로 차를 여기 댔으니까. 그리고 이제 설치된 CCTV는 주차장과 현관 비추는 외부 카메라 하나밖에 없어. 이게 전부래 CCTV가. 이 카메라를 사건 당일과 같은 각도로 돌리면 보이지 않게 되는 공간이 있었다. 여기 말하는 건가? 이 뒤쪽에선 뭔가 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CCTV의 사각지대.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나봐. 이호준 씨가 내리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겠지.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와도 더 큰 공간이 있어. 뒤쪽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문도 통해져 있고 집주인의 허락으로 내부 구조를 보니까 뒷길이 있네요. 평면도로 보면은 CCTV 각도를 돌렸을 때 차 뒷자리에서 나온 사람이 CCTV에 촬영되는 현관문 대신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부엌을 통해 거실까지 갈 수 있다. 피해자가 그냥 차 안에 그대로 있을 거면 굳이 CCTV 방향을 바꿀 필요도 없는 거겠죠. 본인들만 왔다 갔다 할 거면 CCTV를 돌려야 할 이유는 결국은 피해자의 존재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날 밤 피해자가 숙소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면 용의자들이 떠난 뒤 집안에 이상한 점은 없었을까? 범행 이틀 전인 5월 1일 늦은 밤 어플리케이션으로 2박을 예약했다는 용의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 짬자지 않았어. 물만 쓰고 소파에만 있었고 그 정도야. 물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썼나요? 그러지 않았어. 소파에 앉은 자국 정도만요. 신발 자국. 신발 자국 있어? 소파 앉아 신발 자국. 아마 앉아있다 깔라 그랬어. 용의자들이 폭행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끌고 나와 신발도 벗기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갔다면 호준 씨가 숨진 곳은 달리는 차 안이 아니라 숙소일 수도 있게 되는 거다. 가능성이. 법의학자에 따르면 차에서 목이 졸리는 것 외에도 태국 경찰이 1차 부검 소견에 부합하는 공격 방법이 여러 가지 더 있대요. 체위성 질식이라고 해서 압박성 질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건장한 성인 남성이 가슴이랑 배 부위를 무릎이나 이런 걸로 온몸으로 누른다. 그러면 숨쉬기가 좀 어려워져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정도거든요. 미국에서 종종 경찰이 범죄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체위성 질식사 이런 사인은 갈비뼈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대요. 타이호그라는 자세 같은데요. 타이호그라는 자세가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범인들 주로 체포할 때 방식인데 요즘에 사라졌어요. 이 방식 때문에 많이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다. 그림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색하면 이제 약간 이상한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몸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손을 뒤로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하고 다리도 이렇게 무릎 꺾어서 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묶는 거야. 이 자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올라타서 깔고 앉았다든지 질식사라고 하니까 갈비뼈 골절이나 배 위에 앉은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 양 바깥쪽 2, 3번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게 꼭 CPR이 아니고 폭행, 예를 들어 무릎으로 밟거나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어요. 과연 피해자가 숨진 곳은 어딜까? 피해자가 숙소에 들어갔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김 씨의 수상한 행적도 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지 26분 후 김 씨가 혼자 집을 나섰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행 가방을 챙겨 돌아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기 때문. 갖고 온 물건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 가방을 갖고 왔다는 거죠. 이미 사망한 채로 있는 피해자를 어떻게 이동시킬지, 어떻게 유기할지를 고민하면서 본인의 집에 가서 가방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소를 2박 3일 동안 대여해 있기 때문에 강도에다가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계획했고 다만 뜻하지 않게 피해자가 예상보다 빨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숙소에서 피해자가 살해됐다면 혹시 여기에 흔적이 있진 않을까? 경찰 와서 조사했는데 없어요. 어떤 기사 우리 집 비정상적으로 깨끗하다는데 우리 숙소 임대업인데 당연히 클리너. 안타깝게도 용의자들이 떠난 이후 다음 이야기 있어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대요. 당연한 겁니다. 며칠 뒤 경찰이 현장 감식했지만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대요. 어깨 부분 이런 데가 실제로 부검을 통해 확인해봐야 될 부분은 눈에 띄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이게 자상이다 이렇게 확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절개를 해봐야지 내부적 소견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흉기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상처나 손가락이 전부 절단되기도 했고 사망한 이후에 이뤄진 거면 혈흔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살아있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사실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동맥에 그만큼의 압력이 전달돼서 쉽게 말하면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사람이 죽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르게 되면 좀 나오다 말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만 했다고 주장하는 김교민과 심폐소생술만 했다고 주장하는 26 이소열이 둘 중 누구도 살인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3명이 다 함께 살해에 가담할 수 있는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유력한 정황이 있기 때문인데 시신으로 유기한 다음 날인 5월 5일까지는 파타야에 머문 것으로 보여요. 이후에 이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뜻밖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방콕의 끌렁딴 경찰서예요. 여기서 용의자 27 이대식과 마주쳤대. 피해자의 전 여친이 따완이가 이대식 경찰 조사실? 그 사람 저 보면서 놀랐어? 심각한 표정 쥐었어. 그래서 호준씨 어디 데려갔나 물었어. 그 사람 대답 안 해. 스트레스 표정. 그리고 대식이 캄보디아로 잽니다.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검거된 이대식이 도주하기 전 이미 태국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확인 결과 피해자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그날 끌렁땅 경찰은 이대식을 조사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구속을 시킬 수 없대. 아니 이 얘기를 왜 진작에 안 해? 태국 경찰 정말 뭐해? 왜 말 안 했어요? 그러면은 안 물어봤잖아 뭐 이럴 거야? 이걸 왜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4부인데 지금 끝나가는데. 이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을 나온 직후 캄보디아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교민과 또 다른 용의자 이소열도 소식을 듣고 차례로 도주했고요. 그리고 호준씨의 누나 또 다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았대. 처음 경찰서 가서 브리핑하고 나오는데요. 밤에 경찰서 앞에 어떤 여자랑 아기가 같이 있길래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김교민의 아내다.
공항에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혔다. 경찰한테 잡혀왔대요. 4년 전에 이혼해놓고 왜 태국에 온 거야? 이거 그거네. 위장이혼이네요. 위장이혼. 김교민이 애 보고 싶어서 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김교민이랑 같이 있던 알리바이를 거짓말로 얘기했다. 그리고 김교민 휴대전화 여러 대 들고 있대요. 표면상으로는 애 보러 오라고 하는데 지가 가는 게 낫지 굳이 오라고까지 하냐? 한국에 있는 사람을? 위장이혼이고 한통속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완전 뭐 사건에 가담했다기보다 저 아내가 그냥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씨발 어차피 나한테 돈 많이 갖다 주고 이 정도 되는 남자 뭐서 못 만나 라는 생각에 그냥 같이 하는 건가 봐. 사는 건가 봐. 공교롭게도 김씨 일당이 피해자를 납치하기 전 김씨의 요청으로 태국에 입국했다는 전 아내, 운전만 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태국 경찰에 전달한 것도 김교민의 전 아내였다. 인연 봐라 이거. 아닌가 아예 그냥 가담했나? 이혼한 아내와 아이를 태국에 불러놓고 그날 새벽에 공범들과 피해자를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어. 그리고 혼자 도망갑니다. 김규민이. 피해자의 죽음은 과연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었을까?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은 아내를 불러놓고 왜 살인을 하고 있냐고. 그날. 아니면은 이것도 사건의 한 부분인 거냐. 아직은 알 수 없어. 납치, 살인, 시신 훼손, 금품 갈취, 가족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이 새끼들 실체가 뭐야 그래서. 태국 현지에서 사건을 추적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용의자들의 가족을 찾아 나섰다. 할머니 계세요? 누구세요? 누구요? 내가 손주들을 내 손으로 다 키웠거든. 이제 직장 들어가서 돌아다니는데 둘 다 정읍에 있어요? 몰라요. 그것은 내가 잘 몰라. 집에 안 오거든. 손주들이 성인 된 뒤 고향 마을을 떠났다는 이소열의 가족, 아버지와 어렵게 통화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도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면회 접견 갔다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갔다는 왔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절 지금 변호사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우리 애가 만약에 그런 사고 당했다면 저희도 이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아빠는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캄보디아로 간 이대식의 가족은 어떠냐?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기 이대식 씨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애가 잠깐 들어오실래요? 난 불편하네. 억울한 게 많대 자기는. 캄보디아로 도주하기까지 통화를 했다는 이대식 씨의 아버지는 뉴스만 들었을 뿐 아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답답하다 자기도. 사이트 관련 일, 토토 뭐 이런 불법 사이트 관련 일 누가 소개를 했대요? 한 3년 지나면 사이트를 주든가 아니면 책임자를 올려서 돈을 아주 많이 주는 걸로요. 불법 도박 사이트 도와주면 큰돈 준다는 선배 제안에 베트남을 간 거야 이대식이. 그리고 1월에 캄보디아로 옮겨갔고 태국에 간 건 3월. 아버지는 아들이 캄보디아로 간 이유가 거기는 불법 도박 근거지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네. 캄보디아에 있는 그쪽 계통에 회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교민이는 거기 사장이고 또 회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장이 김교민하고는 너 어울리지 말고 나한테 와라. 걔하고 가면 너 인생 존망한다. 그 회장도 연락을 끊었대요. 대식이가 잡히니까. 미얀마로 가자는 김교민 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회장님이 있던 캄보디아로 향했는데 호텔 주소 보고 바로 그날 밤 급습한 경찰에 이대식이 체포됐던 거다. 아버지는 아들의 조직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혼자 살인 혐의 다 뒤집어쓰고 배신당한 것 같다고 주장해요. 대식이가 5월 7일까지 통화가 됐어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우리 애가 했다 이거예요. 살리려고도 했고 그러면 죽었으면 왜 빨리 버리고 도망을 가지. 돈을 달라 어떠냐 이런 소리. 피해자 부모한테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이랬더니 아니 형님 어차피 피해자한테 나와야 될 돈인데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내자 그랬다는 거요. 모든 범행 지시는 그러니까 김교민이가 다 한 건데 이 새끼 지가 다 꾸며놓고 지시해놓고 혼자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게 열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불법 사이트로 큰돈 벌 수 있다고 약속받았던 이 씨가 왜 관광객 납치 살인에 가담한 거야? 그냥 불법 사이트로 큰돈이나 벌지.
처음에 1년은 한 500씩 주고 1년 지나면 1000씩 주기로 했대요. 그랬는데 태국 가면서 못 받은 걸로 알아요. 이대식이가 보이스피싱에 현금 수거책으로 걸려서 깜빵에 간 적이 있네요. 아무튼 뭐 억울하다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돼 이거를. 김교민은 피해자를 숨지게 한 이대식의 부탁으로 시신 6위만 도와준 뒤 헤어졌고 협박 전화나 계좌 이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교민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이 차이가 지금 띠동갑인데 남자들끼리인데 또 더군다나 해외에서 똑같은 일들 하는 애들이면 좀 험악하게 굴 수 있잖아요. 근데 12살 많은 남자애가 동생이 이걸 부탁한다고 따라주고 있어? 시신 6위를? 그냥 쌩 까고 가면 그만인 건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지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오픈뱅킹 금융인증서가 새로 발급된 건 피해자가 사망하고 용의자 중 막내인 이소열만 숙소에 내려준 뒤 파타야로 가기 직전인 5월 3일 아침에 피해자 계좌에서 대포 통장으로 370 이체되고 가족들에게 협박전화 걸려온 건 그로부터 나흘 뒤. 그러니까 이거야. 김교민이랑 이대식이가 이소열을 또 끼워줬지만 얘를 매장하는 겁니다. 이소열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대식이가 한국에서 잡힌 거야. 그러고서 뭐 둘이 찢어졌겠죠. 이렇게 말 맞추고. 그러면 용의자들은 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은 직후 곧바로 잔액을 인출하거나 협박 전화 안 하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3일이나 들고 다닌 걸까? 우리한테 협박 안 했으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못 찾았을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협박했잖아요. 목소리도 안 들려주고 아무것도 없이. 사이버 수사 전문가는 이게 이유가 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요. 오픈뱅킹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송금이 3일 정도 제한되는 그런 적용을 받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어요. 피해자 손가락 절단 모양이 엄지검지만 다른 것도 금융인증서 활용과 관련된 이유는 아니냐. 요즘에는 다 그런 감압식이나 광학식을 사용하진 않고요. 보통은 정전식이라든지 주파수를 쓰는데 정정식이나 주파수식은 사용자가 생존한 경우에 쉽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인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왜 잘랐어? 말? 진짜 모르겠네. 얘들이 해외 다른 나라 제3국의 여행객도 노렸다가 한번 이렇게 했던 거야. 그 나라는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에 한국인 노렸고 똑같이 자른 건데 한국은 그게 안 통해.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 왜냐면 어쨌든 얘네들의 범행 과정은 좀 스무스하단 말이야. 해본 거야. 근데 이걸 몰랐다는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범행을. 스마트폰 지문 인식은 지문만 일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전류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라진 손가락은 안 된다는 거죠. 용의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인증 통과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1차적인 생각으로 지문을 이용해서 통과하려는 시도도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자, 그러면은 뭐 다 알겠어. 피해자 계좌에서 370 이체한 날 유가족에게 협박 전화한 사람은 누구냐? 엄마 말에 의하면요. 목소리가 건방지고 쫀득하대요. 아빠는 이대식 목소리를 듣고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엔 모르겠다고 했고요. 엄마는 둘 다 들었을 때 김교민이 맞는 것 같대요. 아, 이것도 중요한데. 범죄 심리학자들은 협박 전화를 한 목소리의 주인공보다 그들의 범행 목적이 최대한 금전갈취라는 것에 더 주목해야 된다. 프로파일러, 피해자 부모에게 추가로 협박을 해서 추가 금원을 뽑아내자는 것도 계획에 들어있고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하면 그건 아마도 주범 역할인 사람은 뒤로 빠져있고 공범 역할에 그것을 맡겨서 성공한다면 보고하고 금원을 나눠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주범 역할을 한 사람이 직접 피해자 부모에게 혼자서 전화했다면 다른 공범은 인지하지 못한 채 그건 혼자서 가지겠다 이런 형태의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통수치고 혼자 먹겠다. 중요한 건 범죄 수익을 누가 관리하고 배분하냐인데 그 역할은 리더로 보이는 교민이가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죠. 계획해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얻은 게 3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처리한 이후부터는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의 돈을 뜯어낼 것인지에만 혈안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대식의 역할이 있었으면 김교민은 최대한 그걸 부각해서 얘기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없어요. 이 쌍놈의 새끼가.
김교민 새끼 혼자 한 것 같아요. 사기 피해자들이 알아보니까 4년 전부터 이미 신용불량자였어요. 김교민이가. 최근에 금전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져 있었다. 제보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도 도박한 것 같고요. 아마 태국에서도 도박하다가 이제 여자 만나고 흥청망청 쓰고 다닌 것 같아요. 태국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틸 돈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한테 돈 금액 요구한 것도 내가 봐서는 일반 중산층에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딱 불렀더라고. 맞잖아요. 1억 정도는 만들겠죠. 발등에 불 떨어지면. 태국 취재 도중 거기서 김씨 일당과 함께 일한 적 있다는 남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김교민의 동료입니다. 보이스피싱하고 그러다가 벌이 안 되니까 사이트나 여행사 구상 중이다. 그걸 이제 김교민이라는 사람이랑 저희는 이대식이한테 들었고요. 좀 버티면 돈 챙겨준다고 좀만 있어봐라 그런 소리 들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일을 그만두고 다 간 거예요. 한국에 갔든 다른 데로 다 가가지고. 매달 500을 주겠다고 약속받고 태국에 왔지만 김씨가 대표라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엔 컴퓨터 한 대도 없어요. 먹고 자는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 돈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다. 김교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 좀 해주시면요. 어때요? 어떤 새끼예요 그 새끼? 상당히 전 어려운 존재로 그냥 무섭고 겁난다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동남아에서 불법 사업으로 큰돈 버는 거는 범죄 영화에서는 가능하다. 차무식처럼 될 수가 없다. 현실에서는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중국 출신에게 밀려있다 시장이.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불법 사업이 진출이 어렵대요. 요즘 보면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활개치는데 제가 이렇게 본 보이스피싱 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못 벌고 있더라고요.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제법 자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제법 조직이 필요하죠. 불법 사업으로 큰 돈을 쉽게 번다는 생각에 동남아 갔다가 오히려 현지 카지노, 유흥업소에서 돈을 탕진하고 강력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후계로 도피하면 쉽게 잡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태국 경찰이 아까 봤을 때는 좀 병신 같지만 수사력이 사실은 강해요. 김씨가 언론 보도대로 미얀마에 밀입국했다면 지금 이 새끼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은 미얀마의 여행사 대표입니다. 태국 쪽에서 미얀마 넘어오는 경로 두 가지, 투웨이. 한 곳 메소트를 통한 미야와디 들어오는 길, 한 곳 치앙라이 통해서 다슐렉 들어오는 길이 있어. 미얀마로 밀입국이 가능한 두 가지 경로 중 방콕과 파타야에서 더 가까운 길은 메솥에서 미야와디로 가는 백길. 메솥을 통한 미야와디는 불법 토토,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겠네. 아니 이 새끼는 태국에 대해 빠삭하네. 교민이. 이민국 심사 통과 없이 소형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대요. 야 이게 진짜 그러면 출입국 사무소야? 야 존나 허술하구나 여기. 이게 뭐야? 여기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대요. 사마패가. 그리고 얘네들도 잔인하니까 한국인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런 정보 알고 있는 범죄자라면 어떻게든 한국 교민들이 많은 미얀마의 최대 도시 양곤으로 이동했을 거다. 교민들은 그렇게 봐요. 미얀마 양곤에 피 쇼핑몰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확실해요. 제가 얼굴을 기억하는 게. 여기까지네. 이 새끼가 자수할 의사가 있다면 고민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치, 자수하느냐 잡히느냐 여기에 따라 또 형량이 다르게 매겨지니까. 소문과 주장만 무성했던 용의자들의 실체를 추적해보니까 태국에서 실제 운영했던 불법 사업은 보이스피싱 뿐이고 불법 도박 사이트나 황제 골프라고 불리는 유흥 전문 여행사는 투자 사기를 위한 가짜였다. 보이스피싱으로도 돈을 벌지 못하자 혼자 여행 온 외국인 여행객을 죽여서 돈 뺏는 그렇게 범죄가 바뀐 게 아니냐. 전업한 거지 전업. 좀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한따까리 하려고 부푼 꿈을 안고 미얀마 드림을 했던 거야 이 새끼들이. 태국 드림 갔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교민이도 어딘가에 잡혀서 노예처럼 막 일만 하고 돈도 못 받았던 새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경찰에 쫓기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 아 그냥 야 좆됐다 한국 들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자.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생각난 게 요런 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방송 나가고 한 두세 달 뒤에 이 새끼 잡혔어요 교민이.
발표는 더 기사를 본 게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잡혔다고 합니다. 뭐 조만간 그러면은 얘네들 이제 재판도 받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깜빵 가고 내막 드러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뭐 태국 경찰은 뭐 수사력이 강화되매 여기 나온 경찰은 그냥 씹진다던데? 뭐 여행이나 많이 와달라 이딴 소리 하고 있고 경찰이 뭔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아직 범행 동기를 모른다. 그리고 대식이 소열이 왜 씨발 사실대로 말 안 하냐, 믿음이 안 가냐 이 새끼들 왜 아직도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봤고요. 오늘 1401회였습니다. 드럼통과 3일의 침묵, 파타야 여행객 살인사건 편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잘 나온 편 골라서 리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